그 10초가 생명을 구한다. 조용한 사이렌 음과 함께 시작. 불이 나고 누군가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멈췄습니다. 뭘 먼저 해야 할지, 누구를 불러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심정지 발생 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되면 생존율은 50% 가까이 올라가지만 4분을 넘기면 거의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화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를 마시고 3분이 지나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초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후반전 항해사입니다. 후반전은 준비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전성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10초를 준비할 겁니다. 살아남는 법, 지키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왜 시니어가 더 위험할까? 화재와 응급 상황에서 가장 많이 다치고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 누구일까요? 바로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며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인지 속도. 화재 경보음을 들어도 처음엔 설마 진짜일까? 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젊은 세대는 바로 확인하거나 뛰쳐나가지만 시니어 세대는 상황 파악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둘째, 이동 속도. 대피해야 할 때 무릎이나 관절이 불편한 분들은 계단이나 문턱 하나도 큰 장애물이 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를 찾게 되는데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치명적입니다. 셋째, 혼자 사는 경우. 시니어 가구의 절반 이상은 단독 거주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조차 없는 경우 신고조차 어렵고 대피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행한 조건이 아니라 예방과 준비로 보완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니어의 속도에 맞는 대응 요령, 시니어의 생활 환경에 맞는 대응 훈련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19 누르기 전 해야 할 3가지. 불이야. 누가 쓰러졌어요? 소리를 내고 119를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딱 3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라. 단순한 연기인지 실제 화재인지, 의식이 없는 건지 경련인지 현장을 판단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안 뛰어요 라고 하면 즉시 심정지 대응이 시작되지만 그냥 쓰러졌어요 라고 하면 후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피 또는 접근 경로를 먼저 확보하라. 불이 나도 출구를 막히게 만드는 건 사람입니다. 신고 전 출구가 열려 있는지, 문이 잠겼다면 바로 열어놓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구조대가 들어올 길목은 비워두는 게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가치 있는 사람에게 즉시 알려라. 119에 전화하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 이건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행동을 유도하는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AED를 찾고, 누군가는 현관을 열고, 누군가는 택시를 멈추고 당신의 한마디가 행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험 판단 통로 알림. 3단어만 기억해 두셔도 신고 전에 정말 중요한 10초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화재 상황에서 시니어가 따라야 할 대피법,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시니어를 위한 119 대응 매뉴얼. 화재 발생 시 행동 매뉴얼. 불이 나면 나가세요. 단 어떻게 나가느냐가 생명을 가릅니다. 불이야. 이 말이 들리는 순간 여러분은 딱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낮게 이동하세요. 연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몸을 낮추고 입과 코는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막고 이동하세요.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기어서라도 이동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문을 열기 전 반드시 확인. 화재가 의심될 때 방문 손잡이를 맨손으로 잡지 마세요. 손등으로 조심히 만져보세요. 뜨겁다면 그 문 뒤에는 불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땐 절대 열지 마시고 다른 경로를 찾으세요. 대피가 어렵다면 문틈을 막고 창문으로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수건, 침구 등으로 문틈을 막고 창문을 열어 수건이나 옷을 흔들며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셋째, 엘리베이터는 금지. 절대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화재 시 전기가 끊기면 엘리베이터는 연기 가득한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시고 계단 이동이 어려운 경우는 베란다나 창문 쪽, 안전한 공간에서 구조 요청이 우선입니다. 추가 팁, 혼자 있을 때 대응법. 평소 침대 옆에 손전등과 수건을 준비하세요. 대피 시 걸리적거리는 휴대폰, 지갑, 소지품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불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대처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심정지 발생 시 CPR, 그 10초의 기술.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반응 확인. 먼저 괜찮으세요? 라고 크게 불러봅니다.
반응이 없으면 가슴을 두드리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다면 바로 119에 신고하고 휴대폰은 스피커폰으로 두세요.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침을 줄 겁니다. CPR 시작 이렇게 하세요. 가슴 한가운데 젖꼭지 사이 부위를 양손 깍지 껴서 누릅니다. 팔은 곧게 펴고 몸 전체의 힘으로 수직으로 누르세요. 분당 10만 120회 속도로 56cm 깊이까지 압박합니다. 멜로디로 기억해두세요. Staying Alive라는 노래의 박자처럼 빠르게. 인공호흡이 어려우시면 압박만이라도 계속하세요. AED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AED가 있다면 전원만 켜면 나머지는 기계가 음성으로 안내해줍니다. 안내대로 패드를 붙이고 분리 후 충격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CPR은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누르는 것, 그 자체로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낙상 사고 움직이지 않는 게 살리는 길. 시니어에게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2차 골절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고입니다. 낙상 직후 이렇게 하세요. 절대 혼자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허리나 고관절에 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움직이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바닥에 눕힌 상태로 쿠션이나 수건으로 머리, 허리, 다리를 받쳐주고 따뜻하게 덮습니다. 119에 구조 요청하고 증상을 정확히 말하세요. 얘 왼쪽 고관절 부위가 아프고 못 움직입니다. 이는 구조대가 척추 보호 장비나 들 것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낙상 예방 수칙. 욕실이나 복도에 미끄럼 방지 매트. 어두운 곳은 자동 센서 등 설치. 침대 옆 손잡이바 설치. 이불은 최대한 짧고 얇게. 낙상은 예고 없이 오지만 예방은 매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쇼크와 과호흡 같은 놓치기 쉬운 위기 대응법과 실제 119 신고 예시 문장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쇼크와 과호흡 놓치기 쉬운 위기. 누군가가 어지럽다고 말하며 벽에 기대거나 갑자기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호흡을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건 긴급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쇼크 증상 이렇게 보입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발이 차갑고 입술이 파래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혼잣말을 하거나 멍해 보이는 상태. 이런 경우는 쇼크 혈압 저하 상태로 보고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부대처법. 조용한 곳에 눕히세요. 다리를 심장보다 1520cm 높게 올리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의식이 있다면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하거나 담요로 따뜻하게 덮어주세요. 쇼크 상태에서는 체온 유지와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호흡 증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쥐거나 손끝이 저리다, 어지럽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과호흡 증후군일 수 있어요. 심장질환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다릅니다. 부대처법. 침착하게 괜찮아요. 천천히 숨 쉬세요 라고 반복해 말해주세요. 숨을 참았다 내쉬기 배에 손을 얹고 복식 호흡 유도. 비닐봉지에 호흡하게 하던 방식은 이제 권장되지 않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즉시 119 신고. 쇼크와 과호흡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듯 보여도 심장마비, 뇌졸중과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상태입니다. 괜찮겠지보다 혹시 모르니 불러야지가 정답입니다. 119에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뭐라고 말해야 하지? 당황한 상황에서 119에 전화를 걸면 많은 분들이 이걸 망설이십니다. 기본 3요소. 정확한 위치. 서울시 동작구 아파트 102동 404호예요. GPS는 건물 안에선 정확하지 않아요. 말로 정확히 전달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고 의식이 없습니다. 70대 여성이 넘어졌고 다리를 못 움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심폐소생술 중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담요를 덮었습니다. 이 정보는 출동 우선순위와 준비 장비에 영향을 줍니다. 기억 공식 어디 무엇 지금.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어디에서 무엇이 지금 어떤지. 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로 70대 남자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고 지금 심폐소생술 중입니다. 고령자 대응 팁. 휴대폰 단축번호에 119 등록. 음성통화에 익숙해지도록 평소 연습. 고령자는 당황 시 무음 상태가 되기 쉬우니 스피커폰을 켜두고 무조건 말하도록 유도. 119는 전화를 끊지 않고 끝까지 안내해줍니다. 말이 꼬여도 조리 있게 못 말해도 괜찮습니다. 119는 여러분 편입니다. 실수하는 순간들 생명을 위협하는 오해들. 위급할 때 좋은 뜻으로 하는 행동이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지금 바로 교정하세요. 엘리베이터 피난.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날 때는 엘리베이터 NO. 불이 번지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타면 갇히거나 유독가스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쓰러진 사람에게 물 먹이기. 심정지 쇼크 상황에서 물을 먹이면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입안에 물기가 있어도 기도 흡입 위험이 있습니다.
뒷목 얼굴을 때려 깨우기. 기절했다고 뒷목을 때리거나 찬물 끼얹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척추 부상, 뇌출혈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자극하면 오히려 치명적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 집에 약이 있다며 시간을 지체하거나 차로 직접 데려가려는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생명 앞에서 내가 직접보다 도움을 빨리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젠 잘못된 대처를 버리고 정확한 준비를 선택하세요. 집안을 점검하자. 안전 루틴 6가지. 응급 상황은 밖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집안에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 집 안전 루틴 6가지. 소화기 위치 점검. 소화기는 주방 입구나 복도에 설치해야 효과적입니다. 사용법을 가족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영상으로라도 확인하세요. 화재 경보기 설치 확인. 천장에 있는 그 동그란 장치, 배터리 교체하셨나요? LED형 경보기는 시청각 모두 알림을 줘서 시니어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전기 코드 정리. 문어발 멀티탭 금지. 사용 안 하는 전기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욕실 미끄럼 방지. 고무 매트, 손잡이 설치. 샤워 후 물기 바로 닦기 가장 많이 넘어지는 장소입니다. 밤길 자동 센서 등 설치. 새벽 화장실 가실 때 불 켜러 가다 넘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센서 등 하나가 응급실 갈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단독 가구일 경우 응급알림 기기 활용. 버튼 하나로 119 연결되는 비상호출기, 문 열림 감지 센서, 최근엔 스마트워치로도 구조신호 발신이 가능합니다. 집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집은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6가지를 체크해보세요. 후반전은 반복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훈련이 생명을 살린다. 실제 생존 사례. 나는 진짜로 그 상황을 겪었어요. 이 말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미리 한 번이라도 머릿속 훈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례. 72세 여성, 단독 가구 심정지 대처. 그날도 혼자 밥 먹다 말고 어지러웠어요. 근데 TV에서 본 대로 심장 쪽을 두드리며 나 지금 쓰러지면 안 되라고 외쳤어요. 이분은 자기 의지로 119를 눌렀고 스피커폰으로 심장이 이상해요를 반복하며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 TV에서 본 CPR 교육 영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례. 68세 남성 아파트 화재 대피 훈련 경험. 작년에 동주민센터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는 말, 방문 손잡이 확인하라는 말, 그게 진짜로 생각나더라고요. 실제 화재 발생 당시 몸을 낮추고 수건으로 코를 막고 계단을 이용해 대피했습니다. 3분 차이로 생명을 구한 사례였습니다. 사례. 심정지 상황에서 AED 사용 성공. 어르신이 쓰러졌고 나는 그냥 주변인이었어요. 근데 동사무소 복도에 AED가 있었고 누군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눌렀어요. 기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살았습니다. 훈련이란 건 꼭 몸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상하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머릿속 생존 훈련입니다. 여러분, 위급 상황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60, 70, 80이 되면서 지혜는 늘지만 몸은 느려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느림을 준비로 보완해야 합니다. 소화기 하나로, 단축번호 하나로, CPR 한 번의 누름으로 당신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후반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전장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중심에 둘 수 있는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우리는 후반전을 함께 항해하는 동료입니다. 지금 이 정보를 누군가와 나누는 것부터가 준비입니다. 구독은 작은 시작입니다. 놓치지 마세요.